경륜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우스컵 유독 낙차 사고가 많았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3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 당하면서 교체가 이루어졌었고요. 전일도 다수의 선수들이 낙차 사고를 당하면서 교체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광명 우스컵 7경주 문영윤 선수의 낙차 사고 부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4군데의 골절상을 당했었는데요. 빠른 부상에서 쾌유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초반부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 후반부 들어서면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죽쓰고 있는 김명섭, 전일 이진원 취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홈이 재다가 여유 부리다가 취임 나서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이진원, 여기에 윤우신, 조성윤까지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명섭하고 이진원이 전략적인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섭이 때려주고 이진원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간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윤우신이 장경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명섭, 이진원 또다시 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진원과 김명섭, 여기에 윤우신과 장경동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박종현이 전일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섭의 견제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근소한 차이로 버텨냈었던 박종현, 득점은 강정원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정원이 할 줄 아는 게 마크 투입밖에 안 되죠. 반면 박종현은 연합 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도력까지 뛰어난 선수를 앉으면서 강정원보다는 박종현이 유리한 상황이다. 박종현이 완벽하게 강정원까지 견제 나갈 수도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배영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 좀 과감하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했었던 김배영, 금일만큼은 유리합니다. 한데 이용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용주가 직전 회차 파업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 당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회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김배영, 그런 이용주를 김배영이 믿었다간 고전할 수밖에 없죠. 비파업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차봉사고 김광석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배영 무너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영민 전일 좀 파이팅 넘치는 경주력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해 봤었는데 김영섭 막에 만족했었죠. 박종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금일만큼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겟은 노태경입니다. 노태경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굳이 비파업 선수인 노태경보다는 파업 선수인 이동근과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이동근의 선정 가능성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이영민의 뒷자리 이동근이 막해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0경주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양진우가 최병길의 선행 활약에 나간다면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장우준하고 김시진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병길 믿다가 오히려 양진우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3번과 5번의 협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길 몰고 가면 양진우 취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손동진이 객관적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본인의 연대가 많습니다. 김병선 활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홍석환 활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만 적절하게 활약에 나간다면 손동진 무난하게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선의 선행을 홍석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손동진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끔 가다가 손동진이 멍 때리다가 실격당한 경주도 많았어요. 꼭 이런 편성에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이 분명 유리합니다. 윤현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젊은 선수들, 저치기 탐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들, 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현준이 또다시 결승전에서 긴거리에 나섰다가 김영섭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명섭과 윤현준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 주식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김명섭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선수를 활용해 나갔어요. 한데 타종부터 때렸던 선수를 이진원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말았습니다. 정지민이었었는데 흠이 재다가 본인은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추입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이진원. 타종부터 때렸던 선수를 견제 나가다가 못 넘어섰었던 이진원. 팬들의 질타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김명섭도 힘든 경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이밍 잡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성현이 이진원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하고 동서울은 끈끈합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의 뒷자리를 1번이 막혀 나간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조성현이 경주를 만들어가면서 착승호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정까지 제압해 나갔었던 조성현, 이진원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 7번, 1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5번을 활용 나갈 직선 취입발 7번, 5번 가능하고 7번, 1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윤우신입니다. 윤우신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가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노조에 가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았던 비파업 선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윤우신도 본인의 이점에 따라서 신뢰에 따라서 어쩔 때는 파업 쪽에 어쩔 때는 또 비파업 쪽에 가담해서 훈련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금일은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개양팀에서 함께 훈련했던 선후배라는 점에서 3번이 2번 달고 쏘면은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나온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이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중배당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2하고 3-7이죠. 3-2하고 3-7 경주권 과거 개양 쪽 전법적인 연합입니다. 3-2하고 3-7은 이번 편성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진원이 김명섭 활용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단 김명섭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유리한데 타이밍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너질 가능성 대비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강재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빼앗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3차권에 만족했었던 강재원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아요. 한데 강재원 입장에서는 박정현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박정현이 김현, 박성순, 이수원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강재원은 아무래도 타정전으로 박정현의 뒤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가게 된다면야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금요일 경주 때는 박정현이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일은 저측이 나섰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김영섭의 도움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박정현이 작전 전개상 유리할 것 같아요. 이번에 뒷자리를 빼앗는다면 강재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현이 강재원 견제 나가기 위해서 박성순, 이수원, 막형 선수 한 명을 뒤다 붙이고 경주 운영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수원이 전일 착승권 진입하면서 자신감 얻었다는 점에서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빼앗는 데는 귀신입니다.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너무나 박정현이 정직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강전도 분위기 봐서 취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현 입장에서는 굳이 강전 달고 쏠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박성순, 이수원 한 명을 달고 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조부 안고 있는 박성순보다는 전일 자신감 얻은 이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스코어 8경주입니다. 김배영 전일 김병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봤었습니다. 김명섭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의 선전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명섭이 있다가 김병도 함께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혁 있고 이용주가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여기에 이세혁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4대3으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싸우는 경주인 만큼 김병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리한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이용주가 파업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점수도 많이 낮아졌어요. 연이틀 직전 회차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주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뭐 전일도 때리긴 했었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었던 이용주.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본이 때려준다면야 원체 노련한 김병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협공 가능성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이죠.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이용주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김병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력 경제 강한 차봉수가 3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 김병 광주팀, 광주 B팀 선수들 잘 나갔을 때는 차관 가가지고 뭐 차봉수하고도 상당히 좀 연합훈련도 많이 했어요. 뭐 두 선수가 또 개인적인 친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가다 쫓아갑니다.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라고 3위 두 차권인데 뭐 김병 입장에서는 굳이 차봉수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용주가 있기 때문에 이용주 활용에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면 3번과 2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1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는데 시속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먼저 김학철이 서두르거나 차봉수 김광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려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차봉수가 가면 요즘 김광석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김학철도 최근 들어서 때려서 버텨냈었던 경주가 꽤 있습니다.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7번입니다. 파업 선수들 묶어서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 금일만큼 좀 선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이용주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땡겨만 준다면 뭐 김병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영민 금요경주 때는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머리 쳤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도 좀 기대해 봤었는데 김영섭의 견제는 이영민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노태경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네요. 노태경의 구동훈, 여기 함동주, 송승현 4명의 선수가 비파업이기 때문에 이형민 자칫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금요경주처럼만 경주년 펼쳐 나간다면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형민도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뭐 윤민우하고 훈련하면서 이영민도 몸싸움 능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영민이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 노태경이 선행 나선 것처럼 하면서 끌어내서 받아갔어요. 그것도 그 장면 이영민이 잘 봤죠. 그 점 때문에 노태경을 끝까지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영민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예요. 이동군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배정에는 이동군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다 안겨드렸었는데, 이동군도 컨디션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영민이 가면 이동군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파업 선수들이죠.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은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때려준다면야 이영민은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노태경도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처럼만 선전 펼쳐 나간다면 이영민과의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영민까지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민하고 이동건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도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노태경이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동주의 선행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6번의 선행 6번의 선행 1번이 몰고 가고 구동훈이 막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영민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6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 6번 넘어서면 1번과 5번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 경주권, 16하고 1호는 노태경 머리 쳤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란 점에서 16과 1호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금요경주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들이대면 머리 가능합니다. 이동군과 동반 입상은 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양진우가 과연 최병길과 홈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이에요. 그 때문에 2대5로 싸워야 되는 파업과 비파업의 경합이기 때문에 양진우, 최병길만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최병길 머리 권해드렸습니다. 최병길의 유성철 권해드려서 199.8배 부산 경주 때 존배다 안겨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최병길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어요. 전일도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때리거나 저측 타임 잡아 나간다면 양진의 쥐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소들의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은 전일모 맞게 만족했습니다만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적인 타협이죠.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이에요. 6번하고 3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이번 편성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3 두 차권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장우준하고 김시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죠. 여기에 임세윤 있고 이재일 있고 임영환 있습니다. 임영환도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되면 시속감이 좋아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리 선정이 6번하고 2번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번하고 6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편성 6번과 2번이 고전하게 된다면 임영환이 금요경주처럼 때립니다. 장우진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일하고 3호입니다.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에요. 3일, 3일하고 3호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양진우하고 최병길이 연합만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최병길 시속감 괜찮았어요. 양진우가 마크되면 차가 나옵니다. 6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6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손동진 전일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형적인 마크 추입형이다 보니까 손동진이 연합 세력이 없을 때는 상당히 고전했어요. 그 점 때문에 전일 손동진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동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정받고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동진은 추입형이에요. 그 점 때문에 홍석환을 인정하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홍석환이 상당히 좀 의욕적인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홍석환이 때려주고 손동진이 몰가서 짧겠다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김병선이 때립니다. 김병선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는 분명 심합니다. 하지만 금일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손동진이 몰고 가서 살짝 추임만 나오면 돼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2예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쪽에, 3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손동진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손동진이 김병선만 믿다가 타이밍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홍석환이 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김병선의 선행을 홍석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손동진 또 추임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는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손동진 중심으로 지금 배당판이 홍석환, 김병선, 홍석환으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석환 머리에 진성균을 노려본다면 배당이 나오죠. 홍석환 머리에 김병선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7, 6하고 7입니다.
76하고 72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요 3번 7번하고 3번 2번 두 차권인데 3번과 7번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뭐 김영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한 바퀴 때렸어요. 11초 때 초반 시속 나왔었는데 김영섭 나이에 때려서 11초 때 초반까지 나왔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형민이 있었었는데 철저하게 견제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박정현과 동반 입상 성공했었기 때문에 뭐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끝내준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젊은 선수들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섭이 자칫 윤현준과 호흡만 생각하다가는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윤현준 만났기 때문에 윤현준이 또다시 때려주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때려준다면 김영섭이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도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김영섭이 마크에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김영섭의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윤현준 직선에서 충분히 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 협동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영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1입니다. 2, 3하고 1경주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현준이 때리면 가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김영섭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선수들 외선에서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영하고 김민수가 25기 동기생인데 충분히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찬의 후다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영이 넘어서면 김민수 활약이 나가면서 김우영이 넘어서고 이찬우가 후다닥이 좋기 때문에 김우영이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16하고 1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도 컨디션이 좋고 김영섭도 컨디션이 좋아요. 윤현준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섭이 몰고 와서 칼춤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취입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한번 이번 편성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격려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격려랑 착실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